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짜증나죠? 자, 비대면 수업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 시험은 없지만, 지금 사회 파트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사회가 바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뿐만이 아니라, 교과서가 개정이 된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사회 탐구를 배우게 되는데 제일 기본이 돼요. 즉,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가서 슬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A 플러스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랑 사회 다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2학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니네가 제일 힘들어하면서 나중에 제일 많이 써먹을 내용인 9단원에 있는 정치에서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를 잠깐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원래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니들도 알잖아. 자,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는 정치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제고 영국이랑 일본 같은 나라는 의원 내각제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쉽게 가볼까요? 대통령제에서 좀 약간 저속한 표현이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스타일이 이러니까. 대통령제의 대빵이 누군가요? 공무원 중에 대빵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현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10명 중에 1명 들어가게 되는 일본 그 총리 아베인가 뭐 있죠? 아베는 의원 내각제의 대빵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의 대빵은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니들이 조금 많이 궁금해하고 선생님은 궁금하지는 않는데 좀 짜증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아베가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정말 자유롭게 현란하게 큐티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 체제의 특징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의 특징만 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은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3가지 정도 다뤄볼 거야. 일단 반대 표시야. 뭐가 반대냐. 대통령제는 일단은 교과서에 써 있는 걸 한번 써드릴게요.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입니다. 얘는 권력 융합형이야. 야, 권력 분립이랑 권력 융합, 분리랑 융합을 구분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죠. 3권 분립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분리가 돼서 권한을 나눠 갖고 서로를 견제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형은 입법부랑 사법부랑 행정부가 반대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서로 견제하고 그다음 기능이 좀 달라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입법부랑 행정부가 한 팀이야. 그 다음에 사법부는 뭐 꿋꿋이 자기 일을 하겠죠. 그럼 또 어떤 슬픈 친구를 쓰면 입법부가 뭔가요? 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입법부는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사법부는 검사, 판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뭐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죠. 예예요. 뭐 박근혜를 예를 들면 되겠네. 이명박근혜를.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고 공식석상에서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치자.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그 정당에게 강한 악영향이 될 거야. 하지만 의원 내각제의 대빵이 아까 총리 수상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이제 궁금증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딱 너희 수준에 맞게 풀어줄 거예요. 대통령제는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뽑나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 같죠?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선출해줘요. 자, 그러면 의원내각제 갈까요? 의원내각제의 국회의원 당연히 국민들이 선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수상, 총리는 다수당의 대빵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즉,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입법부의 대빵이 행정부의 대장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가 한 팀입니다. 즉, 아베가 뭐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뭐라고 반대하고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상이나 총리가 잘리려면 뭐 예를 들어서 불신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불신임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빵이 총리인데 그 총리를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원내각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좀 격한 표현이죠.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총리랑 수상은 진짜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한 거의 잘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퍼피한 말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뽑아줍니다. 총리랑 수상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아요. 다수당의 대장이 된다는 거지. 이번에 아베가 뭐 건강을 이유라는 거짓말로 이제 사임했죠. 뭐 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이게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제 좋아요, 의원내각제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한 번씩 살펴볼까? 자, 대통령제의 장점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물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대장인과 동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 대한민국의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권한으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국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서로서로 견제를 하니까. 하지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겠죠. 그럼 단점으로 내려가게 되겠지. 그럼 의원내각제의 장점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를 일본 아베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는 어떤 정치 방식의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장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행정이랑 입법부가 협조가 원활해서 정책 집행이 아주 신속하게 빨리 지금 아재라서 좀 이래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이 세월호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지원금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빨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만들자 그러는데 행정부나 다른 데서는 싫어 라고 얘기하고 행정부가 야 빨리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근데 입법부가 아 귀찮아 이래버리면 법이 되게 진행이 늦게 되겠죠. 하지만 이쪽은 행정부랑 입법부가 한 팀이에요. 행정부가 야 이거 빨리 만들면 안 될까? 입법부가 오케이 딱 만들어버리는 거지. 입법부가 야 이런 거 만드는데 어떻게 빨리 공포 안 해줄래? 행정부 오케이 내일 할게.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대통령제의 단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독재의 위험이 있어요. 독재의 위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 역사의 거의 8, 90%가 독재였죠. 의원내각제의 단점은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러 정당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 되게 혼란스럽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의 특징이야. 진짜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사이가 안 좋다. 둘이 한 팀이 아니야. 다른 애들이야. 짜장면과 짬뽕이지.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서 먹어봤냐? 짬짜면은 따로 먹는 거고. 의원내각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한 팀이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또 선생님이 우리 A 플러스 학원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주명이, 동찬이, 민건이 다 좋아하잖아 전부 다. 그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가르쳐주죠. 물론 태연이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나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라고 얘기하면 99.9%는 맞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중학교 3학년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장면과 윤보선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좀 들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다가 약간 조금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너네 반장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니? 회장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야? 부반장, 부회장이잖아. 그치? 원래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은 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뭐라지? 비프라 그러든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누가 있죠? 넘버 2가 누구죠? 공무원 중에? 부통령이 있나요?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에서 국무자 빼보세요. 뭐야? 총리잖아. 자, 총리랑 수상은 의원내각제의 대빵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일은 이제 대통령이, 그 다음에 국내적인 거는 국무총리가 맡아서 하자라는 그런 시도를 그 장면과 윤보선 내각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뭐가 있냐? 의원내각제는 행정부랑 입법부가 한 팀이라 그랬죠. 대통령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 누가 있지? 장관들 있잖아, 장관. 원래 대통령제로 하자면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아니야. 국회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장관은 아니겠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약 7개 정도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거 보너스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베이스로 하고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빨리 일주일 지나서 코로나 가버린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고 2번씩 보고 나서 복습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조만간 빨리 봅시다.